안녕하세요. 핑거 오브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진화론, 특히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유전 정보 증가가 왜 비상식적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아미노산의 조합이 단백질이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150개 길이의 아미노산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77승분의 1이라는 논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0의 7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의 사건은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이에 동의할까요? 그들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유전 정보 증가가 아주 어렵고 희박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운이 좋다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리차드 도킨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of course the puzzling thing is, where does all this complexity come from? Where does all this information come from? It cannot come about by chance. It's absolutely inconceivable that you could get something as complicated as a bird and as well designed as a bird or a human or a hedgehog coming about by chance. That's absolutely out. Because to get from nothing, from no complexity, no information, to the extreme complexity of a modern living thing in one step of chance couldn't possibly happen. That would be like throwing a dice 1,000 times and getting a 6 every single time. It's out of the question. But if you allow a little bit of luck in any one generation, and then a little bit of luck in the next generation, a little bit of luck in the next generation, by cumulatively adding this luck, step by step by step by step, you can work from any degree of simplicity to any degree of complexity. All you need is enough time. So where's it come from? It's come from the gradual, incremental process of evolution by natural selection. I suppose the great mystery of life is to explain where the complexity of life came from. Another way of talking about complexity is to say information. Information is a kind of measure of complexity. And the complexity of life is not just plain complexity, it's also adapted. Living things not only are complicated, but they do things, they survive. They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survive, and they look as though they are beautifully designed machines, machines designed to survive. 과학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운이 좋다면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확률이 얼마인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희박한 확률을 뚫고 정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비유적으로 자신의 책 블라인드 워치메이커에서 위즐 프로그램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킨스는 위즐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벳과 빈칸, 즉 27가지 선택지가 있는 28개의 글자의 조합이 특정한 문장을 구성할 가능성을 27의 28승 혹은 10의 40승분의 1이며 이런 극도로 낮은 확률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맞게 무작위로 글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47번 만에 목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러면 진화론이 가능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킨스의 위즐 프로그램 자체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즐 프로그램이 진화론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진화론이 설명하는 실제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위즐 프로그램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즐 프로그램이 각각 진화론의 혹은 유전 정보의 어떤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선 각 알파벳은 20여 가지의 아미노산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모인 하나의 단어는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백질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어들이 모여 만들어진 문장은 적절한 단백질의 조합으로 생겨난 하나의 생명체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잘 비교해서 도킨스의 설명을 분석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그의 주장이 왜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리차드 도킨스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 혹은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에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화는 무작위의 과정이 아니며 다만 무작위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설명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돌연변이는 무작위이다. 다만 진화의 과정 자체는 무작위가 아니며 목표나 목적이 없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즐 프로그램은 진화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어떠한 생명체가 발생하기 전에 이 생명체가 어떤 정보를 갖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의미를 갖는 문장이 Methinks it is like a weasel 이라는 단어를 갖게 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문장이 될지 실제 과정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목적을 설정해 놨다라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미리 목표를 설정해 둔 후 그 목표에 맞는 글자가 정해지면 그 글자는 변하지 않게 설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10번째 문장과 11번째 문장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들은 목표 문장을 이루는 알파벳들입니다. 이 글자들은 목표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고정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DNA나 변이, 돌연변이의 과정 중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요? 무작위로 변하는 우리의 DNA에 지적 능력이 있어서 이 변화가 어떤 문장 혹은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줄 인식하고 그 목표에 맞는 부분은 전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능력을 갖고 있나요?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나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에서 설명했듯이 목적이나 목표도 알 수 없고 당연히 그 목표나 결과에 맞는 글자를 혹은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돌연변이가 무작위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설명을 또다시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완성될 정보에 맞는 글자가 설정되었다고 이를 변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나 메커니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위즐 프로그램은 전지전능해서 유전 정보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조주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에 만들지 않고 진화의 과정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물리적이며 창조주도 없고 모든 것이 지적 능력이 없는 자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다윈주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이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을, 즉 이 문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생명체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각 아미노산의 조합들은 어떠한 단백질도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이 비유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서 설명했듯이 150개 길이의 아미노산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77승분의 1입니다. 즉 대부분의 아미노산의 조합은 단백질이 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깨져버린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를 생성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차드 도킨스가 무작위로 만들어내었다는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사실상 그 다음에 나오는 수십 개의 문장은 생명체가 될 수 없고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해 사라져 버렸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 비견될 만한 생명체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화석을 통해 보는 자연 선택되었다는 생명체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가장 복잡한 형태까지 다 극도의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생명체로서의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른 더 강한 개체의 죽임을 당해서 자연 선택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구조도 만들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 생존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닐 뿐더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생명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어찌어찌 생존하고 다음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저런 의미 없는 문장과 같은 생명체 혹은 아미노산 조합이 생존해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관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찰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을 통해 저런 생명체나 아미노산의 조합이 조금씩 바뀌어 단백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체의 발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단순하며 확률적으로 높은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도 46개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과정은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개체들이 변화하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완성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중간 단계 형태의 수많은 과정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화석들은 전부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들이 변화하는 과정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천만 년, 수억 년의 변화의 과정을 한 10개, 20개 정도로 보여주며 그마저도 한두 가지의 유사점을 연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실제 화석은 46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강조했던 쓰레기 DNA, 즉 정크 DNA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번째 문장을 보면 like처럼 단어가 완성된 것도 있지만 AXWEMVEL처럼 단어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이런 과정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염기 서열의 대부분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쓰레기이며 이는 효율적으로 생명체가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부정하며 효율적이지 못했던 진화론이 맞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염기 서열을 해독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서열들이 실상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염기 서열 대부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내었고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도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쓰레기 DNA를 통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다시 해야겠죠? 무작위의 돌연변이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으며 위즐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의 형성을 우리는 왜 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무작위라는 것이 혹은 확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해한다면 진화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화론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무작위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위 과정에 대해 검증해 봐야 합니다. 무작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지능이나 조작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사건이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즐 프로그램에서 모든 글자는 적어도 자기 자리에 맞는 목표값을 갖기 전까지는 어떤 위치의 글자든 아무 글자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찰되는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한 생명체의 DNA 안에는 핫스팟, 즉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과 콜드스팟,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핫스팟은 보통 생명체의 생존과 관계없는 곳일 경우가 많고 콜드스팟은 그 반대일 경우, 즉 이 자리의 염기 서열이 잘못 바뀌면 생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글자들이 다 바뀐다는 설정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염기쌍 3개의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이 생성되는데 4가지 염기쌍 3개의 조합, 즉 64개는 총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CT, TCC, TCA, TCG, AGT, AGC 이 6개의 조합은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세린이 될 확률은 64개 중에 6개, 즉 9.4%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ATG라는 조합만이 메티오닌을 만들어냅니다. 즉 메티오닌이 만들어질 확률은
64개 중에 하나, 즉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염기쌍의 돌연변이가 무작위라고 전제한다고 해도 특정한 아미노산이 생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값이 동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염기쌍의 돌연변이가 무작위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돌연변이를 관찰해보면 기존의 아미노산 조합 혹은 염기쌍에 따라 특정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의 4가지 염기쌍 중 티민으로 변환될 확률은 58% 정도가 되는데 비해 아데닌으로 변환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5% 정도입니다. 이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티민은 많아지고 아데닌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즉, 위즐 프로그램대로 다양한 알파벳이 나올 확률보다는 특정한 알파벳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지금의 다양한 개체들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아집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론자건 진화론자건 무작위의 과정으로 생명체가 발생하거나 진화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실제 진화의 과정에 적용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논리와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 없고 목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진화론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Methinks it is like a weasel 이라는 목적과 방향을 만들어 놓고 진화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 목표는 리차드 도킨스만 아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DNA도 알고 있어서 목적에 맞는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는 변하지 않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화론이 설명하는 자연선택의 증거들, 즉 화석들을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완성된 문장들도 자연선택에 의해 멸종이 되는데 그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미완성 문장들은 용케 오랜 기간을 살아남아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오랜 기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만약 미완성 문장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실제했고 지금도 실제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연속적인 중간 단계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화석으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실제 사례를 관찰한 적도 없고 화석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화론자들은 그동안 생명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DNA를 쓰레기 DNA라고 하며 이를 진화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쓰레기 DNA는 다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위즐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미 없는 정보들, 즉 쓰레기 DN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진화론을 설명하는 무작위의 돌연변이는 무작위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무작위여도 각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조합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염기쌍이나 아미노산으로 변할 확률을 높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의 위즐 프로그램으로 또 그가 쓴 불가능한 산에 오르다 등의 여러 책에 있는 설명을 듣고 이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진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만 상식을 갖고 생각해보면 진화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